민수야,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10년 동안 공사장 인부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를 무능력자라 부르며 무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 회장 장례식에서 그 남자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재벌 2세였던 겁니다. 10년간 모든 걸 숨기고 살았던 남자, 그리고 뒤집힌 시댁의 태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만담보 부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무시당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수연 35살. 그녀의 남편 박민수는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사장 인부였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누런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수연은 매일 아침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응, 걱정 마. 저녁에 봐.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댁이었죠. 특히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수연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곤 했습니다. 에휴, 우리 민수가 대체 뭘 보고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명절 때마다 시댁집에 모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시댁집. 그곳엔 큰 시누이 박미선과 작은 시누이 박미경이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죠. 큰 시누이의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작은 시누이의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제 임원 트랙이래요. 어머, 우리 남편은 병원을 하나 더 낼 계획이래. 강남에. 시누이들의 자랑이 끝나면 어김없이 수연을 향한 비아냥이 시작됐습니다. 올케 언니는 남편이 뭐 하신다고 했죠? 아, 공사판에서 일하신다고? 그것도 일용직이잖아. 비 오면 일도 못하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죠. 에휴, 우리 막내가 공부를 못해서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하고 그나마 수연이 내가 참아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 속에는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얻어갔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아, 너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해. 차례상은 우리가 차릴게.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조상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작은 시누이 박미경의 말에 수연은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민수는 달랐어요. 그는 아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도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더 잘할게. 수연은 그 손길이 따뜻해서 남편을 믿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수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공사판 인부 주제에 목소리가 왜 그렇게 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수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강동구의 작은 투룸 빌라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 박민수가 그 어떤 모욕에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당신 괜찮아요? 시댁에서 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수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수연은 그때 알지 못했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야, 내일 집에 와.
큰언니네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대. 가족들 다 모인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끄는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어요. 내일 또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견디는 만큼 나도 견딜 수 있어. 10년간의 모욕, 10년간의 무시, 그 모든 것이 곧 뒤집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건설그룹 박정훈 회장이 오늘 오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5세.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어머, 대한건설 회장님이 돌아가셨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었거든요. 여보, 뉴스 봤어요? 수연이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응. 민수는 겨우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인의 영정 사진과 함께 장례식장 안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빈소는 서울 서초구 대한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아버지. 네. 뭐라고요? 수연은 제대로 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남편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대한건설 회장을 보고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나 장례식에 가봐야겠어. 장례식이요? 대한건설 회장님 장례식 말하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재벌 회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당신, 혹시 그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야.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내 친아버지셔. 순간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대한건설 박정훈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둘째 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공사장에서 10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해온 남편이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건설 회장의 아들이라니요. 잠깐만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요? 여주에 계신다던. 그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형식상 호적에만 올라가 있는 양어머니지. 민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그 후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그분이 지금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야.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도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큰 시누이랑 작은 시누이도요? 응. 그 사람들도 양어머니 소생이야. 내 이복 누나들이지.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집안 며느리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남편보다 훨씬 낮은 신분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었겠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그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 아버지한테 말했지. 제 몫은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하고 경영권 다툼이 너무 치열했어. 매일 싸우고 서로를 물어뜯고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가 싶더라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나왔어.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공사판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댁의 모욕을 참아낸 이 남자.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 장례식에 가려고 하세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같이 갈게요.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수연이 놀라서 물었죠. 여보, 장례식에 그 옷 입고 가려고요? 응. 나는 지금 공사장 인부니까.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양복 같은 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가는 거야. 수연은 남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는 수연에게 지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죠. 나는 25살 때까지 대한건설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MBA도 땄지.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런데 형 박민호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 민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버지는 능력 위주로 후계자를 정하시겠다고 하셨거든. 그때부터 형제 간 경쟁이 시작됐어요? 응. 매일 밤낮으로 성과를 내려고 경쟁했지. 형은 나를 견제했고 나도 지기 싫어서 맞섰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 형이 내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가로챈 거야. 나한테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본인이 그 계약을 따냈지. 세상에. 그날 아버지 앞에서 크게 싸웠어. 형은 이게 다 경쟁이야. 내가 약해서 당한 거지라고 했고 아버지는 이것도 실력이다라고 하셨지.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가족끼리 서로 물어뜯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재벌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응. 아버지 서재로 찾아가서 말했지. 아버지, 저는 제 몫이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주식, 재산, 모든 것을 형에게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셨지.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서 후회해라라고 하셨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 통장에 있던 2천만 원만 가지고. 그게 내가 가져나온 전부였지. 그 돈으로. 응. 고시원에서 시작했어.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지. 그러다 우연히 너를 만났잖아. 수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민수와 마주쳤던 그 밤. 당신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나도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돈이나 신분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을 때 너무 기뻤어.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요? 양어머니는 원래 아버지 비서였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재혼하신 거지. 그분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재벌가에 시집와서 콤플렉스가 심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한 거군요. 아마 그랬을 거야. 자기도 무시당했으니까 더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한 거지. 택시가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민수는 누런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나니까. 두 사람이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분 조문 오셨습니까? 대한건설 박정훈 회장님. 아, 네. 빈소는 3층 VIP홀입니다. 근데 직원은 민수의 작업복 차림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누군가 민수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형? 그 남자가 바로 대한건설 박민호 부회장이었습니다. 민수의 친형이었죠. 10년 만이구나. 올 줄 알았어. 민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작업복 차림으로 왔네. 역시 너답다. 이게 지금 내 모습이니까.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러셨어요? 응. 민수가 옳았다고, 내가 그 애를 잘못 이해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빈소로 안내해 줄래? 그래. 따라와. 형제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수연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곧 벌어질 엄청난 사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VIP 장례홀 앞에는 이미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정재계 인사들, 국회의원들, 유명 기업인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저기,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국회 재정위원장이야.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 민호가 앞장서서 걸어가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부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 옆에 누런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작업복 차림으로 VIP홀에 왜 들어가는 거야?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빈소 앞에 도착하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박정훈 회장.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상주석에 앉아야지. 형, 나는 그냥 조문만 하고 갈게. 아니야. 너도 아들이잖아. 당연히 상주석에 앉아야 해. 민호는 동생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상주석은 빈소 바로 옆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민호가 가운데 앉고 그 옆에 민수가 앉았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절을 하면 상주들도 답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부회장님 옆에 계신 분 말이에요? 혹시 회장님의 다른 아드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대한건설 회장님이 돌아가셨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큰딸 박미선, 작은딸 박미경과 함께 빈소로 들어오고 있었죠. 엄마, 우리 그냥 조문만 하고 나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은딸 미경이 움츠러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우리 민수 아빠도 한때 건설회사 다녔었잖니. 순자 여사는 검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빈소로 다가왔어요.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리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시선이 상주석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상주석 한가운데 작업복을 입은 민수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상주석은 그때 옆에 있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고인의 차남 박민수입니다.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딸 미선과 작은딸 미경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동생? 차남? 미선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제 친동생이자 고 박정훈 회장님의 차남이십니다. 민호의 설명에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회장님 아드님이셨어? 작업복을 입고 계시네. 10년 전에 집을 나가셨다는 그분이 맞나? 순자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선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미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공사판 인부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재벌 2세였다니. 작은 딸 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올케 언니가 진짜... 네, 제 아내입니다. 대한건설 차남의 부인이죠. 민수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가난한 것, 변변찮은 것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공사판에서 일하고?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름 없이, 재벌 2세라는 타이틀 없이. 그래도 순자 여사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자신이 10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을 모욕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하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공사판 인부 주제에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 모든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케 언니, 남편은 일용직이잖아. 비 오면 일도 못하고. 자신이 했던 비아냥거림들이 떠올랐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조상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명절 때마다 수연을 부엌으로 내쫓으며 했던 말들. 이제 생각해보니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가족도 아니었던 거예요. 순자 여사는 재혼에서 들어온 계모였고 미선과 미경은 민수와 아무 혈연관계도 없는 이복자매였으니까요. 오히려 민수가 진짜 적통이었던 거죠. 박정훈 회장과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 대한건설의 정통 후계자. 민호가 조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은 1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선택을 존중하셨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군요. 재벌 2세로 태어나서 그 모든 걸 버리다니. 진정한 용기시네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아, 미경아, 우리 나가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두 딸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복도에 나온 순자 여사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떡하지. 10년간의 모욕이 이제 무서운 대가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를 무시하고 재벌가의 아들을 모욕했으니까요. 엄마, 우리 어떡해?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담담하게 조문객들의 절을 받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모욕을 참아낸 남편. 재벌 2세라는 걸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끝까지 참았던 남편.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수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받을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평소처럼 강동구 빌라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 나갔고 수연은 집안일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수연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서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두 딸과 함께였죠. 어머니? 수연이 문을 열자 순자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니?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문 좀 열어라고 명령조로 말했을 텐데 오늘은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수연이 어리둥절해하며 길을 비켜주었죠. 큰 시누이 미선과 작은 시누이 미경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경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 같으면 언니도 안 붙이고 수연아라고 불렀을 텐데 오늘은 공손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이 소파를 권하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순자 여사가 들고 온 명품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수연아, 이거 내 선물이야. 에르메스 가방인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좀 무심했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할게.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미선도 거들었죠. 올케 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저도요. 올케 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미경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라니. 민수는 어디 있니? 퇴근 안 했어? 순자 여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계세요. 아, 그래. 우리가 좀 기다릴게. 민수 얼굴 좀 봐야겠다. 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30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수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순자 여사가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내 진가를 몰라봤구나.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죠. 민수야, 형부. 나도 미안해. 진짜 몰라서 그랬어. 용서해줘. 저도요, 형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까지 연기하듯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용건이 뭡니까? 용건이라니.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가족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능력자 취급하고 제 아내를 모욕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순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죠? 공사판 인부 주제라고도 하셨고요. 민수야, 그건 수연이한테는 더했죠.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조상님이 안 받으실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형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용서요? 민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정체를 알기 전에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재벌 2세라는 걸 아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혹시 재산을 노리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순자 여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민수의 차가운 시선이 순자 여사를 향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오신 겁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입을 열었죠. 사실은 형부, 우리가 좀 어려워서 그래.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거든. 역시 그렇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미경도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 병원도 빚이 많이 있어요. 형부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나는요? 순자 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도 날아갈 위기야. 민수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수는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1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시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신 거군요. 민수야,
전 도와드릴 생각 없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 돈은 제가 10년간 공사판에서 흘린 땀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제 마음대로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민수는 냉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계모시죠. 큰 누나와 작은 누나도 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복남매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돈을 받기 위한 눈물이었죠. 민수야,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싫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수야. 순자 여사가 민수의 바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품위 좀 지키세요. 이러시면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과 미경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어머니를 부축했죠. 형부, 정말 안 도와줄 거예요? 미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안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민수야,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겁니다. 1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한 것을요. 세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연이 민수를 안아주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인생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모욕과 무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와 수연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흰 쌀밥.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했죠. 당신,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심했나? 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가족이라는 게 뭘까? 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가족일까? 수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 민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믿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사판 인부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날 사랑해줬잖아.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이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어땠어? 1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왔잖아. 그게 가족이냐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있고. 아, 그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유언장이요? 응.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된대. 나보고 꼭 오라고 하더라.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의 유언장이라면
엄청난 재산이 걸려 있을 텐데. 당신은 재산을 받을 거예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10년 전에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뜻이고. 그렇긴 한데.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자유로운 삶이었어. 돈이 아니라 내 선택대로 살 수 있는 삶.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수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 민수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작은 빌라에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가 현장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제가 시댁에 다녀올게요. 뭐? 왜? 민수가 놀라서 물었죠. 할 말이 있어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괜찮겠어? 네. 전 당신 아내잖아요. 이제는 제가 나설 때예요. 수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수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 순자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수연아? 순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는 큰 시누이 미선과 작은 시누이 미경도 있었어요. 세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죠. 혹시 민수가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려는 건가? 올케 언니. 혹시? 미선이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수연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죠. 10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와 언니들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참았죠. 명절 때마다 가난한 것, 변변찮은 것이라고 불러도 참았어요. 부엌으로 쫓겨나도 설거지만 시켜도 참았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참은 건 남편을 사랑해서였지 여러분을 존중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순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남편도 참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연아, 전 오늘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올케 언니,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뭘 하셨죠? 수연이 되물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 있나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명절 때마다 제가 준비했던 선물값이에요. 200만 원입니다. 이게 항상 어머니와 언니들 선물을 사느라 제 용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네요. 수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전 더 이상 여러분께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어요.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어머니.
수연이 순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10년 전에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예요. 수연아, 제발. 순자 여사가 수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피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먼저 퇴근해 있었어요. 다녀왔어? 네. 어땠어? 수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민수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강해졌네.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의 인생.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거죠.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 회의실. 민수와 수연은 손을 꼭 잡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맨 앞에는 형 박민호 부회장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대한건설 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순자 여사와 두 딸 미선, 미경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쪽에 앉아. 민호가 동생을 위해 옆자리를 비워뒀어요. 민수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죠. 순자 여사가 민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미선과 미경도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전 수연에게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박정훈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오늘은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죠. 유언장은 지난해 12월에 작성되었으며 두 분의 변호사가 참관한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정훈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대한건설그룹의 경영권은 장남 박민호에게 승계한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둘째, 그룹 계열사 주식 30%는 장남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셋째, 그룹 계열사 주식 40%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일체, 그리고 개인 현금 자산 500억 원은 차남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순자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라니 장남보다 더 많은 주식을 차남에게 준다는 말인가요? 미선과 미경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넷째, 나머지 주식 30%는 대한건설 임직원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다섯째, 재혼한 배우자 박순자에게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주택과 생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10억?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재산 중에서 겨우 10억이라니. 여섯째, 의붓딸 박미선, 박미경에게는 각각 5억 원씩 지급한다. 5억?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10년 넘게 가족이었는데. 변호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아직 유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나는 10년 전 차남 민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아이가 옳았다는 것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선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써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너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너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너의 아버지, 박정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연이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호가 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동생아, 아버지가 널 정말 사랑하셨어. 형, 나도 미안해. 10년 전에 내가 너무 경쟁에만 집착했어.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형제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순자 여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0억과 5억. 재벌가의 재산치고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이건 불공평해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1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는데.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만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가 민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민수 씨, 여기 서명하시면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 돈이면 우리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민수야.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응? 민수는 펜을 멈추고 순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응? 10억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검소하게 사시면요. 하지만, 그리고 누나들도 5억씩이면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민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들을 도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나요? 네, 기부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기부한다니. 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분들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민수야. 민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계속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재차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민수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역시 당신이야. 내가 사랑한 사람.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무시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민수와 수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민수야, 잠깐만. 네, 형. 너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왜 너한테 더 많은 재산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 민호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도 이제 배울게. 너한테서. 형,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진짜 형제로. 네, 형. 그러고 싶어요. 두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형제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기부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응.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봤거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을. 민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멋있어요. 수연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까치예요. 고마워, 수연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부자로 사는 법. 그것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이라는 걸 민수와 수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작은 빌라는 여전히 민수와 수연의 집이었어요. 대한건설 차남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평범한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다만 이제는 현장 소장으로 승진해 있었죠. 아버지의 유산으로 건설회사 지분을 샀고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다녀올게, 수연아.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수연은 남편을 배웅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도 바빠졌습니다. 민수가 만든 희망건설복지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재단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연은 매일 건설 노동자 가족들을 만나 상담하고 지원금을 전달했죠. 이사님, 오늘도 신청서가 30건이나 들어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하나씩 검토해봐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가도록.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10년간 무시당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한편 성남시 분당구 시댁집. 순자 여사는 훨씬 작아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큰 집은 팔고 10억 원으로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죠. 에휴. 그녀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한건설 박민수 이사가 설립한 희망건설복지재단이 올해만 1000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아이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민수 이사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1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선이었어요. 엄마, 나야. 그래, 미선아. 잘 지내니? 응. 그냥 그래. 남편이 작은 회사 다시 차렸어. 빚은 다 갚았고. 다행이다.
엄마, 민수 형부 뉴스 봤어? 응, 우리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사람을 몰라봤어. 미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순자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요즘 생각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형부는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잖아.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고 미선도 많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재단에 감사 편지가 100통도 넘게 왔어요. 그래, 정말 다들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우리 덕분이지. 너도 함께 한 거잖아.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나도 그래. 10년 전에 집을 나온 게 후회되지 않아.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 너를 만났으니까.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민우였죠. 여보세요, 형?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요? 아버지 일주기거든. 같이 성묘하자. 네, 형.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군요. 당신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아버지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뭐라고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선영. 민수와 수연 그리고 민우가 함께 성묘를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세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민수 데리고 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했어요. 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박민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 형이랑 화해했어요. 우리 다시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동생한테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삶을 존중해 주셔서. 민수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도 남편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이사회에서 너를 부사장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형, 전 괜찮아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그래도 내 능력이면 충분히. 형, 저는 현장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땀 흘리고. 민수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민호도 이제는 동생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수연. 작은 빌라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검소하지만 의미 있게.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수연이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있잖아요. 응? 당신이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라서. 나도 너 때문에 부자야.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선택.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는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내, 화해한 형,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삶.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었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보, 내일 재단에 가면 김씨 아저씨 딸 대학 합격 소식 전해드려야 해요. 아, 그렇지. 우리가 후원했던 그 친구. 응. 서울대 공대 붙었대요. 정말 대단하네.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돈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포옹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연의 앞날도 저 별처럼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부자. 그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10년간의 고난 끝에 그들은 진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공사판 인부로 살았던 남편이 사실은 재벌 2세였다는 반전, 그리고 시댁의 뒤집힌 태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